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무색 2019 액체 유리 바다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최희승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 젊은무색 2019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전시실 앞에 계신데요. 전시를 보시기에 앞서서 젊은모색이라는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젊은모색은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8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1981년도의 도록이 저에게 큰 귀감이 되어 주었어요. 1981년도에는 덕수궁 미술관에서 청년 작가 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시의 서문을 보게 됐을 때는 비교적 전시의 기회가 적고 또 경험이 적은 젊은 작가들한테 공간을 주고, 또 거꾸로 미술관에서는 이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보면서 한국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라는 목적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목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젊은 모색은 한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모습을 변화해 왔지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동시대 미술의 작가를 소개하고 그 작가들을 통해 거꾸로 동시대 미술을 진단하고 파악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9명의 작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9분의 작가들이 선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전시를 진행한다고 결정한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분들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젊은 작가분들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젊은이라는 기준에서는 어떤 나이가 특정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이에서 갖고 있었던 큰 전제 한 가지는 미술관에 소장품을 갖고 있지 않은 미소장 작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장품으로 소장된 작가는 제외됐어야만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국내외 대형 기획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작가, 상대적으로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작가들의 목록을 만들어 봤을 때 총 33분의 작가분들이 그 목록에 기재되게 되셨고, 총 5번의 선정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9분의 작가분들이 선정되게 되셨습니다. 부재인 액체 유리 바다라는 제목은 이 5번의 선정 과정 속에서 나타난 키워드입니다. 이 한국 동시대 미술의 젊은 작가로 추천이 되고, 또 이 리스트에 기재된 작가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정의 내릴 수 없고, 또 액체처럼 존재하지만 붙잡을 수 없고, 또 굉장히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어떤 성질과, 또 마치 스마트폰의 액정 유리처럼 인터넷 안쪽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현실을 더욱 투명하게 반영하고, 또 단단하면서도 또 굉장히 섬세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바다라는 단어는 이런 액체와 유리의 상태를 거친 작가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또 끊임없이 율동하는 바다처럼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어떤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안성석 작가의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앞에 보시는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과, 그리고 그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관람석, 이 두 가지가 한 작품을 이루고 있어요. 이 문구를 보시면 주머니에 뾰족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제거해 주세요. 가방은 계단 옆에 내려놔 주세요. 한 침대에 한 사람만 입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문구로 시작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계단처럼 이루어진 관람석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관람석으로 직접 이동해서 앉아 볼게요. 이렇게
눕게 되면 누워서 보실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셋을 착용하시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작가가 왜 물침대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이유는 앞에 보고 계시는 영상 작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영상은 12분 정도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수의 이미지, 혹은 흐르는 기름 방울의 이미지, 혹은 물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람석으로 만든 이 물침대가 영상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제목,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요. 작가는 이번 젊은 모색에 초대되면서 내가 젊은 작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2009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10년간 자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 성찰이자 자기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시구처럼 만들어진 작품의 제목,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가 마치 자기의 작가로서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성석 작가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역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마주치게 하는 작가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작품을 보시면 작가의 어떤 인생의 구비구비의 지점들이 녹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가가 사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전에 학부에서 사진을 공부했던 기억들, 혹은 군대에 가서 사진을 찍는 일을 했던 것들, 또는 내 주변에 강아지 혹은 할머니를 찍었던 기억들이 마치 앨범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 모두 개인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사회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큰 역사의 흐름의 한 줄기를 이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물침대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 안에서 느꼈던 양수의 물처럼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장치이자, 또 작가의 어떤 10년간의 흐름에 우리 모두 한 번씩 같이 같은 시각 안에서 보게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작가가 자기 자신을 회고전처럼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가, 안성석 작가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해나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계신 공간은 김지영 작가의 공간입니다. 앞서 보신 안성석 작가가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번 김지영 작가의 공간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공간보다 비교적 작은 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10명 이내의 관람객들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지영 작가가 이 공간에서는 조금 차분하고 또 조용하게 이 작품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마주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지금 총 3가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짙은 어둠을 보라라는 작품과, 그리고 벽면을 모두 채우고 있는 파랑 연작이라는 회화 작품, 그리고 천장에 사운드로 이루어진 바람이라는 3가지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닥 작품, 이 짙은 어둠을 보라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린 관람객이 이 작품을 보고 바닥에서 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무섭다고 하셨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손이 아니라 각각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거나 혹은 염원하고 있는 어떤 맞잡은 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손들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각각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는 심지가 달려 있어서 각각의 손들이 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지영 작가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 이루어진 재난과 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짙은 어둠을 보라라고 하는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을 보라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의 불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현대사에서 많은 재난들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게 지금 막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가는 이 작품의 제작을 위해서 유토라고 하는 흙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기도하는 모양을 조각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왁스를 섞어서 가장 원하는 이 따뜻한 그 색을 가진 초의 색깔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유토 조각 위에 부어서 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손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섬처럼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들이 모두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 저는 마치 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 위쪽에 보시는 파랑 연작 그리고 사운드 작업인 바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벽면을 수놓고 있는 파랑 연작이라는 작품은 한국 현대사 특히 이제 최근에 50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재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재난 중에서도 작가는 신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재현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물감이나 어떤 수채화가 아니라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내가 내 신체를 짓이겨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어요. 작가는 이 신문에서 재난의 이미지를 선택할 때도 누군가가 굉장히 슬피 울고 있거나 혹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이런 이미지를 모두 배제하고 가장 뭔가 중립적이고 중성적이고 무덤덤하게 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많은 32가지의 사건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작가에게 왜 파란색으로 그렸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가는 가장 뜨거운 색이 파란색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가장 뜨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차가운 차가운 머리로 구조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건들을 제대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금 우리 머리 위쪽에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바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바람은 작가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도 팽목항에서의 바람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바람을 기록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매일매일의 풍속의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를 1년 동안 기록해서 각각의 수치를 모두 BPM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 BPM을 가지고 북소리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소리들이 저쪽 끝에서부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1년 12달을 빙 둘러서 들려드리게 돼요. 그리고 마치 1년에 4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한 소리가 끝나고 다음 소리로 이어지고 그 다음 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미세하게 내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떨리는 북소리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이 손들, 그리고 마치 물 안에서 그려진 것 같이 차갑지만 굉장히 무덤덤하게 그려져 있는 이 파랑 연작, 이 세 가지 작품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어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혹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달래주고 영영 보내주고 이런 의식적인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눈앞으로 불러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은세 작가입니다. 이은세 작가는 회화를 주요 매체로 다루고 있는 작가예요. 이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이 벽면이 모두 이은세 작가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분투대 앞 기념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딱 첫인상으로 보시면 과천관을 배경으로 가족이 사진을 찍은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나 아빠가 있지 않고 혹은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너무 큰 인물이 있는 등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가족 사진과 조금 거리가 먼 가족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작가는 이 18점의 작품 안에서 가족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쪽에 보시는 작품은 짐 싣는 사람들이라는 대형 작품입니다. 이 작품 안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들은 서로 가족일까요? 혹은 친구일까요? 화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리듯이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은세 작가는 이처럼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오늘날의 가족일 수 있겠다. 혹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결정할 수 없이 결정되어 있던 그 구성원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가족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혹은 나 혼자 가족일 수 있고 혹은 성이 같거나 아니면 엄마와 아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한 사람의 아내와 여러 명의 남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돼요. 이은세 작가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 또는 인터넷에서 접한 어떤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관심이 가거나 혹은 호기심이 간 주제들을 낚아채서 화면에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주로 사용하고 또 거침없는 붓질이 이은세 작가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시는 가족을 주제로 하고 있고 가족 중에서도 자의적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의 가족을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싣는 사람들에서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정면에 보시는 아이스크림을 발을 든 여자처럼 아이와 어머니로만 이루어진 가정, 뒤쪽에 보시면 생일을 축하하는 이 둘의 모습을 단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같은 성으로 이루어진 가족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커플 사진을 찍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을 것만 같은 인물들을 화면으로 불러와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이쪽에 보시는 아침 양치라는 작품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이 아침에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혼자 사는 1인 가정 또한 내가 선택한 가족일 수 있겠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세 작가는 회화적 표현에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 작품에는 약간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전부 채우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있는 쪽으로 화면이 말을 거는 것처럼 혹은 넘어오는 것처럼 약간씩의 공백을 작품 안에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가 그린 드로잉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드로잉이 바로 이번 전시의 모티브가 됐던 드로잉입니다. 이 가족을 주제로 그리게 됐을 때 이은세 작가가 명절에 어떤 큰 집에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에서 뭔가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전형적이기도 하고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라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은세 작가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드로잉을 많이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드로잉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표현 같은 것들을 다시 화폭에 옮기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품 작품들에서는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들처럼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가족이 된 애완동물들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테이블들 위에는 작가가 그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기록들이 담긴 아카이브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전의 도록이나 혹은 자료집 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작가에게마다 이렇게 파란색 태그를 달아뒀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이 가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작가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이브를 보면서 이 9명의 작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책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 또 전시가 일어났던 많은 공간들에서 이 작가들이 함께 성장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태그에 이 책은 어디서 발행이 됐고 또 누가 참여했고 또 언제 참여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작가의 작품의 제작 과정이 담긴 인터뷰 영상 9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또 작가들은 각자 신작을 제작하면서 어떤 과정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가감없이 솔직한 목소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영상당 5분 정도의 길이라서 많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작가를 먼저 보셔도 좋고 혹은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9명 모든 작가의 목소리를 듣고 가셔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시게 될 작가는 송민정 작가의 토커라는 작품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바닥에 녹색 카페트, 그리고 벽면의 기둥, 그리고 이 벽을 따라가고 있는 유리, 심지어 이 분홍색 좌석까지 모두 작가가 연출한 공간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긴 복도 같은 공간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작가의 영상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9개 멀티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스크린 월에서 영상 작품이 상영되고 있어요. 바로 26분짜리 토커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영상 안에서 브이로그라고 하는 1인 채널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독백을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데 그 말을 거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요. 또는 이 작가가 자기 자신을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혹은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인지, 혹은 이 사람은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모든 정보들이 혼재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공간은 자기 집 안이나 혹은 카페나 혹은 이 실내 공간 안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미술관 공간 안에 마치 다른 공간처럼 뭔가 쇼핑몰이나 우리가 흔히 만나고 있는 다른 외부 공간 같은 실내를 연출한 이 방과 또 브이로그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상에서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허피라고 하는 강아지 어플인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면 중간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이 강아지는 작가가 만든 가상의 어플리케이션의 캐릭터 강아지인데요. 헬스와 퍼피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친 허피라는 앱을 만들고 그 앱의 광고를 이 안에 삽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도 이 인물이 너무 실내 활동만 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앉아만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허피 앱이 작동합니다. 같이 산책 가자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혹은 지금 너무 인스턴트만 먹고 있다라는 경고를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그 다음에 같이 산책을 하게 된다면 이 허피 강아지와의 관계도, 친밀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상 안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내가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가상 강아지 혹은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라는 이야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어떤 장면들이거나 혹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들 속에서도 이 작품 안에서 우린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두 번 붙어 있어요. 같은 토커라는 제목이 한 번, 그리고 같은 것이 또 한 번, 두 번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번 같은 영상이 상영된 이후에 또 같은 장면으로 다른 화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하늘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벽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최하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 1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앞서 보신 이은세 작가가 평면이라고 하는 회화라는 매체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최하늘 작가의 작품은 조각이라고 하는 입체로 이루어진 매체에 중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하늘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 첫인상으로만으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형태나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매료시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하늘 작가의 작품 안에서는 서로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은 개념들이 만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을 드러낸 자, 모든 것을 조각을 품은 자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는 청년의 얼굴과 또 노인의 모습이 한 조각 안에서, 한 인체 안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튼튼한 다리와 혹은 마치 깁스를 한 것 같은 다리가 한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등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개념들이 최하늘 작가의 작업 안에서는 함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조금 안쪽에 이 벽에 기대져 있는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은 겹치기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제목대로 유리판을 여러 겹 겹쳐 놓은 작품인데요. 이 위에 어떤 종이 접기의 형상을 한 프린트가 프린트되어서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이라고 하는 입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작가인데요. 이 작업처럼 평면 위에 프린트되어 있거나 혹은 앞으로 입체가 될 형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상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는 전통적으로 조각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일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일필휘지 조각이라는 작품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치 굉장히 삐죽삐죽해서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조각들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바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고정되어서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조각의 불멸성은 최하늘 작가의 작품에서는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이번 신작을 위해서 그렸던 드로잉들을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조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최하늘 작가는 처음 이 작품들을 구상할 때 드로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드로잉을 최대한 입체로 옮기는 과정을 겪는데요. 실제로 이번 전시에서의 작품과 작품을 위해 제작된 드로잉들을 마치 힌트처럼 이 작품 위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작품이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초급가를 위한 내일의 원근법 모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체를 닮은 조각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뭔가 여러 인종이 모두 한 몸에 섞여 있고 또 심지어는 권총을 든 어떤 남성의 상징이나 꽃을 든 여성의 상징이 한 몸 안에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혹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기존의 어떤 신들의 조각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원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가가 생각했을 때 원근법은 모두 한 점, 한 소실점을 향해서 직진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어떤 정면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서 그 정면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처럼 모든 최하늘 작가는 모든 작품 안에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360도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조각이 모든 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전시에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점이 바로 이 한 작품에 제목을 2개씩 단 작품들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제목은 초급가를 위한 내일의 원근법 모듈이고 두 번째 제목은 진보는 지옥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서 마치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났을 때 한 작품에는 한 가지 제목만 있고
그 작품의 재료는 마치 어떤 굉장히 엄격한 법칙으로 쓰여져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작가는 계속해서 반문하고 혹은 해체하고 실험의 도구로 삼으면서 우리한테 새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쪽에 은경을 보고 있는 이 조각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수술을 끝마친 낸시, 그리고 공주, 위에 X표를 친 제목입니다. 작가에게 마치 조각이 연극 무대의 인물들 같고, 그리고 혹은 뭔가 케어가 필요한 어떤 의인화된 존재들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조각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양식을 거부하고 작품이 어떤 절대적인 메시지를 가져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하늘 작가는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걸 보관하지 않고 모두 폐기하고 또 다른 전시에서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갱신돼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또 그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늘 작가가 새로 만들어내야만 할 작품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주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는 윤두현 작가입니다. 윤두현 작가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거대한 어떤 두 나선의 벽에 붙은 작품과 그리고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조각 작품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작품의 제목을 모두 모하비 낮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모하비라는 제목은 바로 맥 OS에서 제공하는 바탕화면 시리즈의 이름입니다. 그 바탕화면의 이미지들이 바로 윤대현 작가의 주요 재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호들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윤대현 작가가 모두 종이를 출력해서 직접 칼로 오리고 잘라붙인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얇고 납작하지만 또 어떤 일정한 두께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 사이사이를 보시면 영상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재구성한 어떤 영상들이 아이패드와 또 핸드폰 화면으로 작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이 이 이미지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마치 유기적이고 좀 더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들었던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왜 바탕화면 이미지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윤대현 작가가 들려줬던 대답은 바탕화면 이미지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마치 걷는 풍경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트북을 항상 세워두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미지가 바탕화면 이미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실과 또 인터넷 혹은 이 스크린 안쪽을 매개하고 있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이미지가 바로 바탕화면 이미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 얘기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처럼 작가한테 이 현실과 그리고 인터넷 세상 혹은 스크린 안쪽 온라인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혼재시키고 교차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노는 일이 작가에게 굉장히 주요한 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많은 이미지들은 사실 원래의 모하비 바탕화면 이미지와는 이미 너무 거리가 먼 이미지들입니다. 작가는 이 이미지들을
다운로드해서 포토샵에서 조작하고 또 그걸 출력해서 다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사진 찍은 것을 다시 포토샵하는 등 계속해서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모호하게 만들면서 유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은 원본의 이미지가 거의 사라졌거나 혹은 약간의 단서들만 남은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을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작가는 이 기하학적인 이미지가 보는 사람의 상상력 그리고 생각의 개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도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의 배치를 할 때 거의 전시실에 2주 정도 넘게 와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출력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위치를 바꾸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배치를 했을까에 대해서 작가의 말을 빌려보자면 마치 공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은 그냥 공이 아니라 약간 그 탱탱볼처럼 공간을 여기저기로 튕겨낼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가진 공이 이 안에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고 화려하고 유쾌해 보이는 이 작품이지만 작가의 태도 안에서는 이것들을 구성할 때 굉장히 진지하고 또 자기 안에서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맞은편에 있는 사진 작업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는 처음에 이 작업을 제작할 때 본인 작업실의 벽을 활용했어요. 그 작업실 벽은 지금 전시실 벽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벽이었기 때문에 작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처럼 일단 모든 그 이미지들을 다 구성해 두고 그걸 실제로 한번 출력해서 자기 작업실에서 붙여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이 실제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이고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붙이고 또 뜯어내고 한번 이미 만들어 본 다음에 미술관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사진 작업을 보시면 맞은편 이미지와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고 이 맞은편 벽에 사용했던 어떤 이미지들이 마치 아이콘처럼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전의 작업이 함께 있기도 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마치 뭔가 작은 내비게이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가에게 이 사진이 마치 지도처럼 작동을 해서 이 화면 안에서 혹은 스크린 안에서 본 스케일과 이게 현실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처럼 사진과 벽이 마주보고 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두현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감상하든 상관없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처럼 윤대현 작가의 작품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감각대로 또 각자의 생각대로 윤대현 작가의 작품을 다양하게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는 장서영 작가입니다. 이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장서영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은 바로 지금 앞에서 보시고 있는 유어 딜리버리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장서영 작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시간과 신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신체라고 했을 때는
유전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일부분이지만 내가 바로 볼 수 없는 몸의 내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 작품과 함께 감상하시면 조금 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폴라로이드 안쪽의 이미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파여 있는 것인지 혹은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는 덩어리인지 알 수 없이 모호하게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이렇게 뭔가 화살표 표시라던가 아니면 더하기 표시를 더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몸 안의 내부를 볼 때 뭐 MRI라던가 다른 장비로 봤을 때 이런 덩어리나 부분들을 일부분들을 감지하는 표시들을 더해서 이 이미지들을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작가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재생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 안에서는 폴라로이드가 현상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이 조각은 이 상태로 멈춰져 있는 이 두 매체 간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뒤집힌 현상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시게 된다면 장소영 작가의 다른 작품인 미래를 만들듯이라는 영상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몸에 다가올 질병에 대한 예측이 마치 손금을 읽는 정도의 정확성과 유사하다라는 개념에 착안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추얼 마사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먹방 혹은 ASMR 같은 콘텐츠들이 지금 보시듯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지는 어떤 촉감 또는 그 넘어서는 어떤 미각이나 후각까지 확장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 내 몸도 아니고 감각하고 있는 저 스크린 안쪽의 몸도 아닌 제3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작가는 황수연 작가입니다. 이 방에는 황수연 작가의 작품이 1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황수연 작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몸으로 살아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가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그 시간의 가변성, 몸으로 살아낸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인데요. 작가는 이런 입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 중 하나예요. 재료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탐구해보고 굉장히 이해를 거친 다음에 그 재료와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만나는 모습을 주선하는 작가입니다. 이 재료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안쪽에 약간 숨어 있는 옐로우 바디라는 작품 앞에 고무줄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쌓아둔 작품이나 또는 이 앞쪽에 보시는 더 단단한이라는 제목의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작가가 만든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무르고 두드려보고 연구해보고 쌓아나가는 형식에서 이 조형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작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료는 바로 종이예요. 많은 분들이 황소연 작가의 작품을 보시고 마치 돌 같다 혹은 매우 무거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종이 작품들은 안쪽이 모두 비어 있어서 매우 가벼운 상태의 종이 조각들입니다. 작가는 이 종이 조각을 만들면서
입자라고 하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쓰는 자를 사용했어요. 작가가 몸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의 선들에 또 주목하게 되었고, 옷을 만들 때 주목하게 되는 뭐 겨드랑이의 선이라던가 아니면 등이나 엉덩이로 이루어지는 어떤 곡선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종이라는 재료와 만나게 합니다. 이 작가들의 작업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게 된다면 마치 곤충을 담기도 했고, 혹은 주변에서 흔히 봐왔던 어떤 식물들을 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 황수연 작가의 작품 안에서 마치 군집처럼 어떤 종처럼 서로 닮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쪽에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에서는 이 네 마리의 파리와 다섯 개의 컵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파리의 머리와 그리고 날개를 닮은 조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조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 생물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작가는 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각을 보고 친숙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어떤 생물로서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길게 놓여진 나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앉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에 앉아서 쭉 황수연 작가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정희민 작가입니다. 정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앞쪽에 보시는 마치 벽화처럼 보이는 대형 회화와 그리고 앞쪽에 조각을 출품했습니다. 이 대형 회화의 제목은 그의 촉촉한 입안에서 당신이 서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마치 시 구절 같은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정희민 작가는 아주 낮은 시점을 가진 개를 상상합니다. 마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의 시점에서 바라본 어떤 풍경인 건데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개의 입 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동굴 같은 축축한 공간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마치 이 그림 안에 나타난 어떤 눈이나 손톱 혹은 치아와 같이 매우 작은 신체로 변화해서 아주 잘게 부서져서 그 처음 상상했던 개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입속에서 보는 어떤 석양지는 풍경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몽환적이고 매우 상상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는 조각 작품은 그 개의 타액을 닮은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레진으로 바닥에 툭툭 놓여져 있는 그 타액을 닮은 조각 위에서 이 꽃들이 피어나고 있고, 그 꽃들은 이 석양지는 풍경에서 쏟아지는 해를 받아서 그 꽃들을 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어떤 풍경입니다. 제가 정희민 작가의 작업에서 주목한 지점은 이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속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장면과 또 현실적인 그 재현의 방법을 마주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웹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정민 작가의 회화는 그 작업 과정을 보시게 된다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거의 붓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분사하는 형식의 물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희민 작가의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매트한 표현 혹은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고 어떤 기계가 그린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은 모두 그런 에어브러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트지라고 하는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계적인 선이나 혹은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희민 작가는 회화가 가진 어떤 질감의 표현, 자기의 느낌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회화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기 화면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한 질감 위에 미디엄이라고 하는 회화의 재료를 맨 위에 발라서 매우 드라이하고 건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나 촉촉하고 또 내가 만질 것 같고 어떤 물성이 느껴지는 두 가지 감각을 화면 위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하고 있는 것이 정희민 작가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희민 작가는 회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책에다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작가는 컴퓨터상에서 스케치업으로 공간을 먼저 설정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구상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가진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회화와 함께 이렇게 조각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공간 전체를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시장 출구 쪽에서는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쭉 9분의 작가를 보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생긴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누르면 해당 작가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작가별로 4분에서 5분 정도 별로 길지 않은 영상이에요. 시간 되시면 꼼꼼히 다 보고 가시면 작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젊은어색 2019 액체 유리 바다전을 감상하셨습니다. 참여하는 9분의 작가분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조금 낯서시거나 또 어렵게 느끼셨나요? 혹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이 9명의 작가들이 다 각자 자기의 주제에 몰두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사, 호기심, 질문들과 맞닿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관심사와 작가분들의 그 풀어내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직접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9분의 작가분들이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전시실에서 2019년 6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은 무료이시니까요.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번 전시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